빈칸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뭔 개소리야! 빈칸에 들어간 단어들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초반부터 어그로를 끌려고 자극적이게 나가는 거냐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칸과 뒷칸의 정답이 바뀌어야 할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이 혼재되다 보니 바른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우리의 통념이 고정관념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통념을 깨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일파의 개념 정리부터 바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친일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친일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안중근도 본래 이 첫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뜻에 해당하는 친일파는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급진개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 나중에 매국노로 변절한 이들도 있었지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을 본받아서 조선이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안중근도 이러한 부류를 적용하면 친일파였습니다. 두 번째,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 약탈 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여 추종한 인물. 보통 우리는 이 두 번째 표현을 많이 쓰죠. 안중근도 개화지식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던 지식인이자 황해도 해주 지방의 큰 지역 유지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 직접 자신의 인생을 말하며 자신이 한때 친일파였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러일 전쟁만 해도 동아시아 전체에서 백인종과 황인종의 싸움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아시아 여론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황인종이 백인종을 이겼다고 좋아했어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과 조선 내 개화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던 인식이었고 시대적 한계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백범일지를 보고 안중근에 대해 실망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안중근과 백범 김구의 사이가 굉장히 독특하고 각별한 관계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 진사가 동학농민군을 잡는 자경단이 삼포군을 조직합니다. 안중근은 이 삼포군의 선봉장이었고 김구가 김창수이던 10대 시절에 황해도 지방에서 동학농민군의 일부를 이끄는 접주이자 선봉장이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어린데 접주를 맡은 편이라 아기 접주라 불렸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어느 정도 진압이 되자 김창수는 해주 일대에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삼포군의 주장이었던 안태훈 진사가 비록 적장이지만 댐댐이를 좋게 보았던 김창수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선봉장이었고 김창수가 안중근보다 3살 위여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또래였기에 두 젊은이는 친해지게 되었죠. 근데 그 이후로 김창수는 김구가 되어 항일운동을 시작하지만 안중근은 친일파로서 행보를 보이며 일본의 개혁들을 배워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개목운동을 하려 했습니다. 제 친구는 두 가지에 실망했던 겁니다. 안중근이 동학농민군을 탄압했고 김구를 만나고서도 친일파로서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안중근의 친일파로서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국노보단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워서 조선도 부국강병하자는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안중근은 동학농민군을 토벌할 당시에는 친일파도 아니었고 그 이후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다가 일본을 배우자는 생각으로 친일파가 된 것입니다. 안중근은 항일운동 처음부터 무장투쟁을 했던 건 아니었고 개몽을 하다가 차츰 일본의 야욕을 깨닫게 되고 무장투쟁으로 선회한 경우였습니다. 이것을 재판 당시 밝히는데 나는 서구 열강에 맞서 동양삼국의 평화를 위해 힘써왔고 이토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러일 전쟁 이후 보여준 일본과 이토의 행동들은 평화를 위함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집어삼키려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격하였다. 이렇게 안중근은 이토의 죄상들을 낱낱이 재판에서 고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룬 게 뮤지컬 영웅에서 제일 유명한 넘버인 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의 시해 한 죄로 시작한 이 장면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듯 한때 친일파였던 사람이 일본의 실세였던 이토를 저격한다? 이 얼마나 상징적인 상황입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첫 번째 친일파의 뜻에 해당하는 안중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매국노를 가리키는 의미로 친일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뜻으로 표현하려면 친일파보단 매국노, 민족 반역자가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독립운동가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독립운동의 정의는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한 활동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뺏긴 후에 나라를 되찾는 운동입니다. 구국운동은 위태로운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즉 나라가 뺏기기 전에 나라를 지키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나 을사의병, 시민회 같은 활동들입니다.
그러면 안중근이 거사한 때를 살펴보기로 하죠. 학계에서 독립운동과 국운동의 기준을 어디로 보냐면 경술국치, 즉 나라가 넘어간 1910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활동들을 극우운동, 그 이후의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봅니다. 그럼 안중근의 의거일을 볼까요?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안중근의 순국일은 1910년 3월 29일입니다. 즉 안중근은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도 경술국치 이전의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구국운동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도 흔히들 안중근을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징성 때문인데 안중근은 구국운동의 끝이자 독립운동의 시작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일본에 정했다는 의미를 담은 항일운동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구국운동의 끝이자 독립운동의 시작인 안중근의 상징성을 잠시 알아보죠. 안중근 옆에 김원봉의 사진이 보이십니까? 김원봉은 의열단을 세운 리더로서 유명합니다. 의열단은 상징적인 인물이죠. 수많은 의열단원들이 재판의 과정에서 안중근의 의거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혀서 안중근은 독립운동가들의 의거활동이나 무장한일투쟁의 상징성이 어마어마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순국은 단순한 순국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안중근은 독립운동의 상징이 된 겁니다. 안중근과 김구는 청년 시절뿐 아니라 안중근 사후에도 집안끼리 인연이 이어집니다. 왼쪽 사진에서 김구 왼쪽의 첫째 아들인 김인과 오른쪽 사진에서 김구 뒤의 안미생은 안중근의 동생인 안정근의 딸로 김인과 안미생은 부부였습니다. 즉 김구 집안과 안중근 집안은 사돈 사이가 될 정도로 각별했습니다. 김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안중근의 가족들을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적으로 각별한데 공적으로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안중근 가문의 사람들은 임시정부에서 김구를 도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안정근, 안공근, 그리고 안중근의 사촌이었던 안명근, 이렇게 안중근의 형제와 사촌 형제들은 임시정부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봉창과 윤봉기로 유명한 한인애국단을 만드는데 안중근 동생인 안공근이 활약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기획하는데 한 몫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적으로 사적으로 안중근은 김구와 임시정부의 여러 영향들을 사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중근은 많은 임시정부와 의열단뿐 아니라 여러 독립운동단체에 영향을 미친 상징성이 강한 인물이어서 독립운동사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삼의사 묘역에 가면 이봉찰, 윤봉기, 백정기 삼의사의 묘가 있습니다. 김구가 해방 이후 박열 열사에게 부탁하여 세 분의 유해를 송환하게 되었죠. 미술 감옥에서 사망한 안중근의 유해를 모셔오려고 삼의사 묘역에 가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중근의 유해를 찾지 못해서 삼의사의 묘는 모두 안장을 마친 상태라 묘비도 존재하는데 안중근의 무덤만이 묘비 없이 가묘의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중근은 죽어서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독립운동의 상징이 된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럼 이제 안중근이 위대한 항일운동가이고 친일파였던 것은 알았으니 왜 매국노, 민족반역자를 지칭하는 말로 친일파를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친일파라 불리는 인물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왜 단순하게 그리고 쉽게 친일파라고 지칭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유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일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이 교집합 안에 들어간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매국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이완용입니다. 이 세 가지 매국노에 모두 해당하는 건 이완용이 유일합니다. 매국노인 이완용은 본래 친미파였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영어교육기관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조선에서 얼마 안 된 영어 실력자가 됩니다. 영어를 꽤 잘해서 미국 주재 공사로 파견되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무지 잘했다고 해요. 오히려 평생 동안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 통역을 대동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문제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전하여 급부상하게 되자 러시아의 가능성을 보고 이완용은 칠러파로 돌아서게 되었어요.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시킨 야간 파천에서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충신의 소리를 듣던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죠. 칠러파였던 이완용은 독립협회 위원장과 초대와 이대 부회장도 지내고 독립문문 현판의 글씨도 직접 썼어요.
그러나 러시아가 이권 침탈이 심해지니까 대표적인 친러파였던 이완용은 독립협회와 정계에서 밀려나 전북 관찰사로 좌천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완용은 친일파가 됩니다. 한때 충신이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이완용은 친일파로 돌아서더니 본격적인 매국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이완용은 친미파, 친러파를 거쳐 친일파가 되고 더 나아가 매국노 민족 반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매국노 이완용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렇듯 친일파는 중의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표현이고 매국노 상당수가 이완용같이 줄타기를 잘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기에 매국노를 말할 때는 친일파보단 민족 반역자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안중근은 한때 친일파로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부국강병을 원했지만 일본의 야욕을 깨달아 항일운동을 펼친 사람이었고 이완용은 단순히 친일파로 부르기에는 복잡한 인물로 매국노, 민족 반역자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안중근은 항일운동가, 이완용은 매국노, 민족 반역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